안녕하십니까. 공익법인 지정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을 지정받아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비영리법인은 특별한 수익 사업이 없으면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비영리법인들이 회원들 회비를 걷어서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비영리법인이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익법인 지정이에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서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거죠.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개인이나 기업은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가 한결 수월할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개인이나 기업은 세금 낼 돈으로 기부를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을 받아서 재원을 확보하는 거죠. 먼저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이에요. 즉 주식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어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표적이겠죠.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공익법인으로 무조건 지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돼요. 먼저 정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수입을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관의 목적 또는 정관의 내용상 정관의 목적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의 수혜자가 어떤 특정인이면 안 되고 불특정 다수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관에 회원의 전문성 향상, 회원의 권익 보호, 회원의 정보 제공, 회원 연수, 회원 간 친목 도모, 이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어요. 특히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예술인단체 공익법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돼서 반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술인단체 정관에는 무슨 내용이 써 있었냐면, 그 예술인단체 정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회원 간의 상호 부조 활동. 그 공익법인을 심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심사에서 반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관을 보니까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관 변경을 해야죠. 그 다음에 해산시 자녀 재산의 귀속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은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자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라는 내용이 아주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정관 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규정을 새로 삽입하면 되겠죠. 3번째 조건이에요. 기부금 공개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 문구도 아주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간 기부금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익법인 신청할 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 홈페이지도 조건이 있어요. 그냥 홈페이지가 아니라 한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홈페이지에는 어떤 법인의 목적 사업, 그리고 설립 취지, 연역, 조직도, 대표 인사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배너를 1개 이상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배너는 이 법인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 그러니까 이 법인이 서울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서울시, 인천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인천시청, 그리고 국세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결되는 배너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배너를 보고 클릭을 하면 그 해당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결이 있어야 돼요. 다음은 심사 절차인데요. 공익법인은 1년에 4번 심사를 해요.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심사는 1년에 4번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공익법인의 최초 지정 기간은 3년이에요. 특이한 점은 이 공익법인 지정 효과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3월에 받든 10월에 받든 12월에 받든 공익법인 지정 효과는 그해 1월 1일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익법인 지정을 6월 달에 받았다라고 해도 그 전에 2월 달, 3월 달에 기부금을 받았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수증을 6월에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신청 서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잘 작성해야 되는 것이 사업계획서와 결산서예요. 그리고 예산서. 사업계획서는 그해 년도,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3개년치를 작성하고, 해당 법인이 설립된 지 3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3년치 결산서, 3년이 안 됐으면 제출 가능한 결산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검토 과정은 여러 단계예요. 신청서를 우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그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우선 심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우리 사무실이 있다, 우리 법인의 사무실이 있으면 강남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할 것이고, 그럼 1차 강남 세무서에서 심사를 하고, 2차는 강남 세무서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심사를 해요. 그리고 국세청 본청에서 심사를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에는 기획재정부가 최종 검토를 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공익법인 지정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업계획서나 예산서 그리고 결산서를 통해서 우리 법인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는 것을 잘 강조하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